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할 만한 것들인데요. 일단 연봉협상법, 개발자의 연봉협상법, 프로그래머의 연봉협상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고 정말 개발자마다 연봉협상법이 너무 달라서 제 말이 막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팀노바 스타일이다? 아니면은 그냥 노프 팀장이 저렇게 살았다? 뭐 요런 스타일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연봉 협상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한번 적어 봤어요. 사실은 좀 더 수업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이해할 만한 많은 컨텐츠들을 좀 더 이제 깊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영상이고 그리고 핵심만 좀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오픈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이걸 청취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청취라 그래야 되나? 이건 청취에 가깝죠? 라디오처럼 그냥 듣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적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시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인지가 지금 여러 가지랑 지금 겹치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러니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에 가까워요. 시장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 정도 되는 개발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내 실력이죠. 정확히 말하면 내 실력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내 실력을 알려면 실력은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실력이라는 건 저 사람과 나를 겨뤄봤을 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저런 개발자를 뽑을 수 있더라 라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더 맞는 것 같아. 가격 대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실력을 본다. 즉 내 실력은 상대적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 실력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시장 상황을 이제 보여요. 사실 시장을 아는 게 제일 그 연봉 협상의 핵심이긴 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여러가지 얘기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수요와 공급, 시장을 아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했죠.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나 정도 되는 개발자, 내 실력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나 정도 되는 개발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나를 지금 보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 외적인 요인으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라면 나 정도 되는 개발자를 시장에서 얼마면 구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걔네들 경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요. 회사 측의 시장의 인지, 시장 상황을 회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개발자들 굉장히 많이 뽑아본 회사야 라든지 얘네가 좀 어떤 연봉을 이렇게 협상해서 좋은 개발자를 쉽게 뽑을 수 있는 애들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되게 그런 개발자들이 되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인지 근데 걔네들 연봉은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개 개발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솔직히 할 말 없고요. 이거 그냥 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를 본인이 좀 알아버릇해야죠.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누군가 뽑을 때 본인이 팀장이면은 누가 얼마 정도의 이력서를 쓴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연봉 뭐 협의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연봉을 게시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은 회사 측의 시장의 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은연중에 이제 쓰는 이력서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그 정도도 안 되면 사실 공부나 하세요. 공부나. 무슨 연봉 협상이야. 농담이고 그 정도까지 접근할 생각이 없다면 뭐 일 잘해서 회사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게 그냥 목표긴 해요. 그것만 되면 사실
누구도 안 건드리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기본이 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컨설팅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쇼붙이기 힘든 그런 컨설팅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저는 일을 못하면서 살아본 경험도 그러니까 3, 4년 정도 되거든요. 초반에. 그때의 삶은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짜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궤도에 올랐는데 자기 가치만큼 회사에서 돈을 못 받을 때 이런 연봉 협상법을 추천한다. 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래서 회사에서 시장의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회사의 그 인지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 신입 무조건 2200 시작이야 이런 개소리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우리 회사 신입은 무조건 2500이야 이렇게 디파인을 딱 해놓고 그러니까 상수화 딱 시켜놓고서 딱 그 가격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막 별로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면은 되게 유동적인 회사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연봉을 산정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 상황과 맞는지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 연봉이 맞아? 이런 거. 찾아보라 그러면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연봉 딱 치지.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잡과 관련된 사이트도 다 뒤져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보통 이제 3년차 연봉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 실력을 알면 나 정도 되는 실력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실력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얼마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되게 어렵죠.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라서 저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은 제가 해줘요. 넌 얼마 받겠다, 넌 얼마 받겠다를 해줘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팀노바 팀원도 경력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가치를 산정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만 연봉 많이 받는 것처럼 많이 보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팀노바 말고도 돈 잘 벌고 그런 개발자들 많아요. 팀노바 신입 개발자만큼은 잘 모르겠는데 돈 잘 벌고 그런 신입 개발자들 꽤 있어요. 은근히 그냥 소문이 안 날 뿐 이렇게 불쌍한 글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니까. 그리고 막 좋은 글 나 연봉 높다 그러면 아마 좋은 글 쓰겠어 걔네들이. 아마 그 올리면 막 옛날에도 오키에다가도 신입 개발자 학원 출신이 1년 만에 연봉 평균 3600 막 이러니까 엄청 욕 먹었어요. 물론 근거도 없이 욕 먹었다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사기다 이렇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입 개발자 학원 출신 2200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해 줬을걸? 오히려 동정해주고. 그런데니까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특히나 자기보다 하급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돈 많이 받으면 되게 짜증날걸?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병장이야. 내가 월급이 10만원인데 새로 신입 온 애는 갑자기 월급을 걔만 20만원 받아요. 그러면은 걔 되게 좋게 보일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병장한테 사실 되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걔 꾸사리 먹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추세죠. 근데 공부의 질이 다르고 그 어떤 깊이가 다른데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이렇게 재는 게 군대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걔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약간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업계에서 나는 신입 때 얼마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은 걔 신입 때 실력이 진짜 별로였던 거예요. 그렇게 나 신입 때 얼마 받았는데 네가 이 정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 만나신다면 걔 신입 때 지가 노답이었던 거지 뭐. 아무튼 그걸 내 실력을 측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기여도예요.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가.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 회사 거의 먹여 살릴 만큼 일했는데 다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지. 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은 일을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주요한 일을 했냐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내가 했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는 거 너무 뻔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보통 연봉 협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중요한 부분도 좀 찝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이거를 기여를 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이 회사에서 이 사업부가 굉장히 중요한지 첫 번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부가 매출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회사는 매출이라는 걸 정말 무시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뭐 그냥 기술 고만고만해도 매출이 잘 나는 부서는 인센티브 더 많이 주고 돈 많이 올려주는 경향이 좀 더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뭐 최첨단이라도 그 사업부가 안 되면 수익이 안 나니까 돈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은 팀 단위의 성과, 전체 성과를 보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한 10%는 기여한 것 같다라고 하면 10% 정도의 어떤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 팀원들이 연봉이 대략 얼마인지 보시고 그 정도의 그 10% 기여했으면 그 정도는 최소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좀 그 주변에 대한 나의 평판 있죠. 그거를 좀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뭐 팀장이 나한테 의지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일 잘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약간 많아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러면 일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막 해결사의 포지션인지 아니면 쩔인지. 쩔이면 공부나 해야 된다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잘하게 되는 거 솔직히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아예 막 그거 자신 없으면, 공부할 자신 없고 그러면 그냥 적게 버는 게 맞다니까. 그게 자본주의예요. 좀 쓴소리 하는데 좀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하는 스타일도 좀 냉소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게 사실 좀 나름 뼈있는 독설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그걸 너무 체감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저는 거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쩌리로 살면서는 노답이란 걸 알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한 4년차 때. 그래서 공부 한 6개월 되게 빡세게 했었어요. 카페에 매일 출근하듯이 해서 팀노바 하듯이 4년차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한 8개월 정도 했다. 8개월 정도 카페에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침에 저한테 남은 빵 같은 거 서비스로 주고 막 그랬었어요. 송내역이었는데 송내역 카페베네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거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맥북 흰둥이 있죠? 지금 흰둥이 잘 안 쓰는데 맥북 흰둥이 중고로 사가지고 40만원짜리 옆에 다 까져가지고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그거 사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폰 처음 나온 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국내에서 한 10년 좀 넘었나요? 10년? 24, 25대 제가 했어요. 25대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9년 전, 10년 전 그때 얘기네요. 그래서 공부하고서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많이 회사에서 사랑도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디 가서 계약 조건에서 꿀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의 기여도를 이제 지금까지 한 걸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여도가 낮다면 연봉 협상에서는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열심히 오래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하지만 진짜 필요한 걸 하셔야 돼요. 그 하나만으로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그건 알아서 본인이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일할수록 좋아요. 팀장님 이것도 해볼까요?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어떨까요? 뭐 이러면서 막 제안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래서 팀장이 여러분들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죠. 물론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야근이나 하고 자기가 하는 것도 못 쫓아가지고 뭐 전전긍긍하면 사실 공부가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내 실력의 수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나 정도 되는 개발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개발자를 회사가 쉽게 뽑을 수 있는 수준이냐 그렇지 않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비슷한 수준의 개발자의 논리가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어떤 열쇠고리 같은 거를 앞에서 샀어.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봤더니
앞에서 만약에 10,000원 주고 하나를 샀다고 쳐요. 근데 이제 좀 지나가니까 저쪽에서 같은 제품을 만약에 10,000원에 막 2개씩 팔고 있어. 그럼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제품이 돌고 도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가치가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장사 안 되는 쪽에서 확 내려버리거든요. 마진 폭파시키고. 지금 신입들이 그래요. 신입들이나 경쟁력 없는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이런 행동 중 하나인데, 자기 경력 대비 뭐 받아야 될 연봉을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 경력 대비 못하는 거 아니까 연봉을 낮춰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받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아주 청초하죠. 아주 그냥 청순하고. 그걸 그냥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연봉 평균 자체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IT 기술은 저는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IT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고요. 그것도 그건데 일단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은 또 잘못되니까 4년 내내, 그러니까 공대생들은 공부 진짜 많이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 대비 성과라고 하는데,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유난히 공대생들이 공부한 것 대비 좀 돈을 못 받아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10년 공부하고 그만큼 고연봉을 보장을 받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케바케긴 한데 이제 평균치가 워낙 낮다 이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내 실력 수준을 막 어떻게 해서 막 만들었어, 내 나름대로.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통계라든지 지금 시장상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근로자들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3년차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 아니면 IT인들 보통 연봉, 중소기업의 연봉, 뭐 이런 어떤 여러가지 자료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파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있어. 그럼 팀장님이랑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팀장님, 저는 제가 요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IT 업계가 보통 요 정도는 제 경력이 받습니다. 요게 지금 뭐 어디서 나온 통계인데 요 정도는 저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같은 걸 좀 인용하고 그러면 확실히 좀 설득에는 좀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주관적 평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 있던 회사 있죠, 펜타. 거기서 마지막 나올 때 일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있는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일 잘했어요. 그 어느 정도냐면 고객이 저를 찾았어요. 걔 안 오면은 너네 지금 계약 파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역시 너 왔구나, 너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현대카드 쪽에서 막 되게 좋아하셨어요. 거기 개발자도 저 되게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 잘하니까, 제가 처리하면 항상 깔끔하게 끝나니까 되게 좋아할 정도로 일 잘했어요. 그래서 막 본의 아니게 이제 내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가서 인사하고 네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도장 찍고 와야 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은 잘했는데 연봉은 50만원 밖에 안 올려줬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나간다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나갈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감정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프리랜서 할 때 돈을 그냥 오지게 많이 받았죠. 사실 원래 2천만원 받으라 그랬는데 많이 깎아줘서 한 1300 받았는데 한 달 일해주고.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은 더 친하고 나갈 때 그때 서운하게만 안 했으면 저는 한 5, 600 수준에서 받고 한 달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이 약간 저한테 좀 특화된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쪽 담당이었고 1년 전에 그 회사 나오고 1년 뒤에 연락이 와서 삼성화재였네. 삼성생명이었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 그래서 삼성 SDS 가서 뭐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그 서운한 만큼 돈을 더 받았죠. 한 7, 800 더 받았나? 아무튼 되게 짜증나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거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계약서 지금도 갖고 있고,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인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지유리, 팀노바 1기 졸업생 지유리, 첫 졸업생 지유리는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연락할 때. 그 친구도 알고. 아무튼 재밌어요. 저는 보통 여러분들 막 속이고 이런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남 속이고 멋없게 살 필요가 없어.
저는 멋없게 사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멋있게 산다는 거는 뭐 잘 입고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막 꼭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뭐 팁노바 스웩이라고 하죠. 뭐 나름 어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실력으로 과장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연봉 높게 갔으니까 3천대 중반에 갔으니까 3천대 중반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서의 내 실력 수준과 객관적 지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이제 연봉 협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관적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의 주관적 평가가 뭐냐면 그쪽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서 내가 나갈 사람이고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면 아무리 내가 그 일을 잘해도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의견, 근데 회사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나에게 그 점수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일반 근로자라면 개발팀장이겠고요. 그 개발팀장, 보통 이사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사는 잘 몰라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한테 보고 받아요? 개발팀장한테 받습니다. 그럼 개발팀장들은 누구한테 받아요? 이사한테 받죠. 그래서 서로 잘 보여야 될 대상이 달라요. 그지 같죠? 남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살기 싫죠? 그러면은 프리랜서라든지 하든지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노프 팀장이고 아무리 기계인간 팀장이라도 뭐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라도 어느 정도는 돈을 주는 사람들 눈에 어느 정도 그 평가 기제를 조금 계산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예 자기 사업체가 아니까 완벽하게 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의 자세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한테 뿅뿅 하트 뿅뿅 날릴 정도로 되게 저한테 빠져 있어야 돼요. 쟤 빠지면 우리 회사 큰일 나 라는, 아니면 되게 불편해져, 요 정도의 이펙트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그런 건 일을 잘하고 잘했을 때 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땐 열심히, 근데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잘한다고만 생각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협상의 기본은 누가 아쉽냐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돼요. 외부에서 나랑 개발자를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아까 위에서 내 실력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테스트 해보려면 사실은 가장 좋은 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면접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겠죠. 뭐 저는 반차를 쓰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압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골라서 내가 트라이 했을 때 좀 될 만한 회사들을 좀 이렇게 컨택을 딱 해주셔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셔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면 갔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뭐 요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회사가 너무 좋으면 이 방법은 못 쓰죠. 근데 대략적으로 근데 모든 협상의 기본은 협상 결렬되면 크리티컬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늘. 그러면 상대방이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후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내 가치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이 김한기 화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이제 그리신 분이고, 지금 돌아가신 지는 40몇 년이 되셨고요. 뭐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김한기 화백의 고요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K옥션인가 거기서 2017년인가 2016년도에 한 63억에 팔렸대요. 대박이죠. 그 정도로 이 굉장한 그림이에요.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기보다는 국내 화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죠. 미술 작품과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 영상 보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특히나 현업 개발자면은 이 얘기가 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때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미술 작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정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은 없어요. 같은 사람은 없는데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가 뜁니다. 한정판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생산할수록 더 비싸게 팔기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정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하지 않은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 하나, 사실 여기 보면요, 가끔 그런 개발자도 있어요. 어떻게 신입 개발자한테 2600을 줘? 어떻게 신입 개발자한테 3000을 넘게 줘? 이러면서 부정적인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실력 차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곳은 애초에 안 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그런 곳에 안 가려면 본인이 고를 만한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좋고 이러면 사실은 가치가 이렇게 폭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그림에 들어간 어떤 재료는 다른 그림에 비해서 더 특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물감은 사실 뻔하잖아요. 물감은 뻔하고 그 뻔한 재료 가지고 그 가치가 63억까지 뛴다면 원재료 대비 엄청나게 많이 뛴 거라고 볼 수 있죠. 원재료가 들어봤자 한 100만원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정말 이게 큰 그림이긴 한데 뭐 100만원 뭐 1000만원 들었다 칩시다. 물감이 진짜 존나게 비싸. 그래서 1000만원 들었다고 쳐도 이게 몇 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의 10배라고 해도 1억인데 그렇게 거의 600배죠. 600배. 1000만원 들었다고 해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물감 쓴 대비는 절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명품들이 그래요. 명품들이 들인 돈 대비 별로 그렇게 엄청 비쌉니다. 근데 사실 동대문만 가도 대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만 가도 사실은 저렴한 옷들 되게 많고 질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왜 명품은 몇백만원에 파냐 이거죠. 명품 자켓 같은 거 하나 막 살려면 뭐 300만원 막 400만원 해요. 너무 비싸요. 가죽이면 뭐 5, 600 하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비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요. 그게 문제야. 인기 제품은 또 없어서 못 사요. 그렇게 비싼데도. 근데 왜 그럴까요? 대중들이. 단순히 뭐 허세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명품의 이미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치죠. 정확히 말하면 가치.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의 명성,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커리어, 그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 작품의 가치가 정해지듯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기여를 한 것들, 그리고 많은 경력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이 화가의 커리어가 유명해지듯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유명해지긴 힘들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들을 장점이나 괜찮은 점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좋은 부분들을 좀 잘 어필을 하면 사실은 연봉협상에서는 훨씬 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해석 방향도 여러분들이 직접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소재 대비 비싼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많이 상승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실제 수업이 아니니까 막 적나라하게 막 이렇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거의 실제 수업에서 한 50%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막 적나라하고 막 진짜 직접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미술 작품의 가치가 정말 뛰어난 개발자는 이렇게 기존 개발자, 어설픈 개발자들보다 막 3, 4배 600배까지는 아니지만 심한 경우는 10배도 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특히나 이걸 보시고 개발 지망생이든 어떤 분이시든 간에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좀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싫다면 저처럼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서 내가 기여한 만큼 자기가 벌어가는, 하지만 굉장히 냉혹한 이런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1인 프리랜서를 하시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가장 많이 벌어가는 쪽은 확실히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업이나 프리랜서는 가혹합니다. 제가 옛날에 프리랜서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프리랜서 팀노바 그 채널 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가치라는 게 정말 상대적이다 라는 걸 좀 말하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시를 쓰고 똑같이 소재 좋아봤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구찌나 루이비통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명품 브랜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이 자라나 H&M 가면은 뭐 5만원 10만원이면 사는 게 거기서 500만원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을 그 인정을 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자신의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펌핑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치는 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훨씬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정도 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그 대놓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은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은 그냥 공부해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냥 동기부여 해드리는 거고, 뻔한 얘기지만 여기서 요소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스타일로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더 고연봉자도 워낙 많고, 근데 제가 본 고연봉자의 특징은 다들 공부에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되게 좋아라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좀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